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 정책 연구와 개발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싱크탱크 경기연구원. 그 중심에 서 있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정보센터 김한수 센터장을 만나봅니다. 경기연구원은 1995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 연구 기관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다루는 종합 연구 기관으로 기후나 환경, 경제, 문화, 관광, 교통, 행정, 복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하고 있는 200여 명이 넘는 조직이고요. 이 연구기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맞닥뜨려지게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생산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올해 30주년이 된 경기연구원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시민분들에게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경기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교통 네.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많이 이제 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마 대중교통을 발달시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역발상 측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유연 근무가 확장되면 교통 문제가 해결될 거야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됐던 연구들도 있고 그래서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주는 연구도 있었고요. 그 교통 부분에서 네네. 저희 연구원에 재밌게 말씀드리면 버스 값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도 계시고요. 버스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것들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네. 그런 연구들을 하시는 박사님들이 함께 경기도에서 이제 2층 버스를 추진하실 때 네네. 많은 이제 연구적 성과로 뒷받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말 편하게 2층 출퇴근을 하고 버스를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군요. 네. 정말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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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에 대한 폭염 피해 관련 보고서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그 반지하 부분은 저희 이제 연구원의 그 도시 쪽 박사님이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경기도의 반지하가 어디 많이 있는지 네. 그리고 침수 피해가 났을 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서 작년에 이제 침수 피해 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시고 해주셨고요.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아까 방금 말씀했던 폭염 같은 부분들은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폭염이라고 하는 게 정의를 내려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재난으로 과거에는 폭염을 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8년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고 그 이후에 이제 폭염을 재난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침수 이런 네. 것들이 왔을 때 홍수 이런 거 왔을 때 그런 거 재난처럼 폭염도 일종의 재난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재난법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폭염이 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 이제 경보가 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폭염 경보가 나면 폭염 피해가 나는 곳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하는 곳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더 더운 곳이 있고 네. 좀 덜 더운 곳이 있거든요. 네네.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파트 단지가 이제 건물도 많으니까 굉장히 덥겠지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측정도 해보고 해보면 아파트 단지는 그늘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높으니까. 네. 네네. 그리고 녹지도 요즘에 아파트 녹지도 많은데. 네네. 근데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이제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덥거든요. 맞습니다. 그 온도 차가 네. 시뮬레이션상에서는 한 6도에서 7도 이상 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33도라고 하면 거기 39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네. 훨씬 더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 공간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디가 더 더울 것이냐, 이제 폭염 피해가 어디서 많을 것이냐를 알고 이제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그런 정보를 공무원들도 알아야 네. 이제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간식 체계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했던 게 이제 보고서가
작년에 만들어졌던 그 보고서가 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후 플랫폼에 그 네네. 부분들을 경기도민 누구나들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공간 정보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사실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문제점들 같은 경우가 공간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폭염이 있을 때 훨씬 더 더운 지역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비가 오게 되면 먼저 물에 잠기는 곳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산사태가 났을 때도 먼저 좀 피해가 보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공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취약한 지역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들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약 인구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네. 취약 지역이 있는 것처럼 취약 인구들도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약간 이제 좀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곳도 있고 어린이가 많은 사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사회학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취약 인구들이 어디에 계신지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네네. 가지고 많은 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역에서 이사를 갔을 때 학교가 부족하거나 네네. 이러면 학부형들이나 그 덕에 사시는 이제 시민분들이 우리가 학교가 부족하니까 학교를 더 지어주세요 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집단 행동을 하시거나 그렇죠. 민원을 제기하시죠. 네네. 하지만 공원이 없다고, 우리 주변에 공원이 없어요라고 이제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도시가 들어설 때는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가 얼마큼 생겨야 돼. 여기 몇 명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도시 개발이 있으면 공원이 얼마큼 생겨야 돼라고 네네. 정해놨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 사는 입장에서 학교가 없다고 예를 들어 데모는 하지만 네. 공원이 없다고 데모는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 관련된 도시 녹지 관련된 법률상에서 네네.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공원 서비스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동네는 공원이 좀 부족한 동네구나. 내가 공원을 가려면 한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구나. 원래 법에서는 한 250m마다 어린이 공원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즉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네.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것들이 나에게 얼만큼 이제 어떤 정책으로 우리 시가 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그걸 아셔야 네네. 요구를 하고 세상이 좀 좋아지니까. 연구라기보다는 수원 청개구리 같은 어떤 양서파충류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네. 얼만큼 줄어들고 있는지, 네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물 하나의 종에 딱 꽂히시는 경우들이 계세요. 네네. 이제 이게 특히 뭐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이게 서식지란 단어가 네네. 와닿지는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물 종이 살아야 된다. 이 생물 나는 꼬마 잠자리가 너무 좋아. 나는 뭐 수원 청개구리가 너무 좋아. 나는 뭐 이제 뭘 보호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친구들을 보호한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친구들이 살아가고 번식할 수 있는 서식지 같은 것들을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 이유는 네네. 당연히 이제 수원에는 옛날에 논들이 많고 밭들이 그렇죠. 많았었기 때문에 네. 양서파충류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식지들이 많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작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네.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농경 사회와 함께 생긴 게 논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경작지가 아니라 동물이나 어떤 그 생물 입장에서는 네. 하나의 그 지구에 있는 생태계의 일종으로 그러네요. 이해 생태계네요. 일종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이제 경작지 느낌이긴 하지만 한 수천 년간 지내온 거니까 네네. 거기에서의 이제 생물 서식지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논생물이라고 저는 흔히 부르는데, 논생물들이 논은 습지죠. 네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작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제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습지로 네네. 이해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수원에는 논들이 정말 많았고 네. 그 논을 이용하는 수원 챙기굴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 경지들이 대부분 지금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고 네네.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얘네들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논을 보호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이제 남은 거죠. 네. 그러니까 수원 청개구리의 보호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네.
그럼 농경지를 보호해야 되는 아.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보호할 때 요즘은 뭐 개발업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제 돈 덮어서 이제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뭐 네. 여러 가지들도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 서비스라는 단어를 저희가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네. 생태계 서비스라고 한 단어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글로벌하게 쓰는 이제 네네. 용어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 환경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베네핏, 그러니까 이득을 주느냐를 네. 원 단위, 아. 그러니까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으로 계산할 때 이제 얘는 뭐 얼마야, 얘는 얼마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작지적인 입장에서만 평가가 되니까 네. 가격이 좀 낮을 수 있는데 네네. 사실 생물 서식지 입장, 그리고 특히 멸종위기종에 가까운 수원 청개구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입장에 봤을 때는 그걸 돈으로 환산할 때 굉장히 높은 가격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많이 얘기가 돌아서 오긴 했지만 수원 네. 청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정책 위반자와 결정자들, 그러니까는 도의회와 네. 도에 계신 뭐 도지사님 부착해서 행정가들이 이것들이 얼만큼 중요한, 그러니까 시에 있는 시의원과 시장님과를 비롯한 행정가들이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네네. 설명해 줄 때 필요한 건 비교 단위인 거잖아요. 아. 원 단위 비교가 필요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수원 청개구리가 살고 있는 서식지가 얼마야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개발 사업에 들어오게 되면 또 이게 얼마야라고 할 수 있고 서로 비교가 하게 됐을 때 비교 역량을 통해서 네네. 이제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책 연구 기관에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원 단위 환산해서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가치 평가 기준도 만들고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 연구 보고서가 굉장히 딱딱한 편이고 네. 특히 정책 쪽이면 일반 시민들이 읽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분들의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 만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국가가 만들거나 지방 정부가 만든 정책으로부터 이제 생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들을 손쉽게 이제 알기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오래전부터 니즈가 있어왔고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왔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도 하고 뭐 카카오 채널도 있고 SNS도 많이 하고 블로그도 하면서 이제 시민분들에게 정책을 알리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런 성과들이 이제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요. 저희가 뭐 이제 상도 많이 받고 경기원권 SNS 관련된 상도 국가적인 상들도 많이 받고 네네. 여러 가지 상들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네. 이제 보고서에 중에서 이건 시민들이 꼭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보고서를 집필한 박사님 직접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보고서의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네. 지금 저희가 보이는 아이도 찍는 것처럼 네네네. 이제 MC 분들과 함께 얘기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것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요. 네. 네, 그것도 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아. 알고 있고 뭐 인포그래픽도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우리 시민분들에게 좀 조금 더 정책에 관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드리면서 네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구와 정책 기대하겠습니다.